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늘의 제사,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을 천자라고 했습니다. 예기에 봐도 그렇게 나왔고요. 천자는 하늘의 그 천재,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자의 나라였고, 고구려도 보면 그 전통을 이어서 천재지자 또는 황천지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에 채홍이라는 사람을 보면 천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서 그렇게 칭한 것이다. 동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천모지다. 하늘을 아버지라고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자식이 나가지고 천자가 됐다. 천자라고 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동의로부터 비롯해서 중원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 와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를 유명조선국이라고 합니다.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다라고 해서 명나라를 천자국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초기에는 뭐 지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사라져서 천재를 지내지 못하고 종묘 사직에만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신에, 복식신에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고, 이것을 타파한 것이 고종 때 대한제국을 새로 이렇게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원구단을 세웠죠. 이제 원구단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황궁우입니다. 위패를 보시면 황궁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궁우에 가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단체로 관람한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약을 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위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는 황천상제, 그리고 옆에는 북두칠성지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신도 이렇게 모시고, 지모신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상제님에게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걸 보고를 한 것이 대한제국 정말 위대한 일이었다. 물론 13년 만에 망하긴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청동거울이 있었고, 이 청동거울의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에서 거울을 모시는 신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모시거든요. 우리는 가슴에 이렇게 거울을 달아서 다른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면 이제 샤만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리아트족 샤만입니다. 샤만이 청동거울을 가슴에 이렇게 매달고, 거울은 이제 광명을 상징하죠. 이것이 일본으로 가면 신기 3종이 되어서 청동거울, 그 다음에 동검, 그리고 고곡 전부 다 우리에게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일본은 3종의 어떤 신기로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조선, 이분들은 다 수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라고요. 고조선의 어떤 전부 다 이렇게 수행을 했죠. 그 모습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00년 전, 5,500년 전에 수행하는 모습에서 이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량 이 지점에서 여신상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수행을 하고 있는, 또는 정좌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남신상이 적봉시 유적에서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서 남신상은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 주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헌당국에 나와 있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옛날에 이 주문을 외던 그 선비를 나타내는 말이, 수행을 했던 수도사, 선비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선비사자죠. 선비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비언자가 있습니다. 이게 선비언자거든요. 이 선비언자를 보면 삐친 삼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삼신수행법을 했다. 우리는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삼신수행법을 행한 그런 선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비언자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선비언자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춘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언니, 남자인데 이렇게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석가모니 니 할 때, 또는 비구니 할 때 니가 있는데요. 니가 있는데 그 앞에 언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언이 뭐냐면은 이 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높은 사람을 부르는 게 언니라고 했다. 그래서 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언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훈민정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해례본에 보면은 처음부터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문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낮춰서 부르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원래 언문이라고 이렇게 했다.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가림토문에서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그 보직으로서 이제 삼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제위 51년, 초대장군 제위 51년에 그 뭐냐면은 삼당성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도 삼당성이 있죠. 강화도에 삼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 삼당성에 보면 단군의 아들, 세 아들이 이걸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당국기에는 바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서 삼당성을 건설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좌식 문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온돌 문화에서 나옵니다. 온돌 문화에서 나오는데요. 이 고조선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온돌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최근에 나왔던 영상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다큐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큐 제목은 잘 모르겠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크랙 교수팀이 발굴하는 곳은 주로 선사시대 알래스카 원주민이 살았던 곳입니다. 고고학의 불모지로 알려졌던 알래스카. 하지만 영국 에버딘 대학과 알래스카 주정부의 후원으로 발굴이 시작된 이후 알래스카는 선사시대 주요 유적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기에 크랙 교수와 발굴팀은 20년 세월의 어느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laska is relatively unknown archaeologically. Every discovery we make is a revelation. Every discovery we make is a major step forward in understanding people's culture. 그렇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오가기 시작한 지 약 10년쯤 됐을 때 그는 인도의 한 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That group site was a big surprise almost from the beginning when we started finding these well-organized stone walls. And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different than any site we'd seen before. 땅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선사시대 집터. 그것은 약 3000년 전에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문명의 불모지라 여겨온 알래스카에 선사시대부터 상당히 발달된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엄청난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발굴 전문가 찰스 벨로시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We were confused. We didn't really know. As we started digging, the site became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was a site where they were exceptionally well preserved, and we had the chance to excavate with a large crew for a government contract job. So we had a lot of people, a lot of talented archaeologists working on the project for 2 years. Courses of stone of different sizes, very well built, very deep, and features inside the house were very different. Subfloor heating features, the Ondol-like features. 크랙 교수에게 한국의 온도를 떠올리게 한 것은 바로 이곳. 돌을 가지런히 쌓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크랙 교수는 이것이 굴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Down through the middle of the stone wall was a chimney, and we've never seen a chimney before in any Arctic house, prehistoric houses known in North America in general. 크랙 교수팀이 발굴하는 곳은 주로 네. 지금 그 3000년 전에 온돌이 발굴된 곳,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죠. 근데 그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고요. 여기 안류산 열도가 있는데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발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온돌 문화가 고조선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식 문화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도 달랐다.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온돌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온돌 같아 보였어요. 뭐 이렇게 아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거 문화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다른 생활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시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고시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달국 시대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시가 이제 어떤 용사를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뭐 배용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용준 씨가 이제 한류 열풍이 보니까 일본 기자들이 한국의 문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배용준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시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들판에다가 3번 이렇게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농가의 농사꾼들이 들에서 밭을 갈다가 점심을 먹을 때는 반드시 먼저 한 숟가락을 떼서 고시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뿌렸다. 이것은 단군 때 고시라는 신하가 밭과 땅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 근본을 잊지 않고 밥 먹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일본의 레스토랑도 고시래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배용준 씨가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고시래, 고수래라고 하는 것을 포털에 있는 백과사전 검색을 해보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 고시성을 가진 지주가 있었는데 마음이 후덕해서 소장인들의 가정사정을 첨삭하여 소장료를 감해주거나 면제해 주었으므로 그를 존경했다. 고시성에 어떤 그런 분이 계셨나봐요. 지주가 있었는데 잘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동받아서 그 뒤로 음식물이 생기면 고마워서 고시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배경, 문화의 어떤 유래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아는 사람은 배용준 씨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처의 잡귀들에게 너희들도 먹고 물러가라는 식으로 잡귀 추방의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역사를 이렇게 모르면 고시래에 원래 그 고시에게 예를 표하던 그 고시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초대 단군 때 고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농림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주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성주풀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주풀이가 제가 아까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주풀인데요. 뭐 가사는 아마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자, 이 성주풀이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성주라고 해서 주인주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성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단군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왕건께서 어명을 내려서 성조에게 궁시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조에게. 그러니까 성조는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그 뭐 건축에 관한 그걸 맡은 그런 분이죠. 성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성조에게 어명을 내렸다. 궁시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건축가죠. 건축가. 그래서 이것이 뒤로 나와서 성주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한옥을 지을 때 상냥식을 할 때 성주신이 되어서 성조신에게 이게 제사를 지내고 뭐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를 보려면 뭐 성주풀이든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면 바로 단군시대의 문화, 단군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댕기가 있죠. 초대 단군 왕감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댕기를 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에서 단군 왕감을 기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달았던 것이 이 댕기라고 하는 지금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지금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역사상으로 보면 바로 이게 단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고요. 그 군현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군현홍수가 이제 그 초대 단군 왕감 때 그때 이제 군현홍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홍수 신화가 있었고 이 홍수를 치수를 한 인물이 이제 우. 그래서 대우치수라고 해서 우를 이렇게 받듭니다. 대우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받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단군의 그 첫째인 부르태자가 오행치수법을 전해줘서 그래서 군현홍수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홍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1년 만에 그걸 다스렸고 9년 동안 홍수가 내렸는데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던 그 중원으로 가서 도상회의에서 바로 그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르태자가 또 2대 부르 단군이 되어서 뭐냐면 정전법을 행하게 되죠. 이것을 뭐 정전법을 검색을 해보면 뭐 주나라 때 정전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정전법을 행했다. 9으로 나눠서 모든 건 다 이제 사전이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경작을 한 것이 바로 이 정전법인데요. 이 정전법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많은 혜택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초대 단군을 기리기 위해서 댕기 문화가 나왔다면 그 부루 단군을 기리기 위해서 부루단지라고 하는 또는 업주갈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루 단군께서 붕어하시고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집안의 자리를 정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부루단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걸 업신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단군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루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냐면 단지만 남아있죠. 단지의 유래가 뭐냐. 우리가 항아리를 갖다 단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지의 유래가 부루단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 단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게 집안이죠. 집안에 한 것이고 또 집 밖에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다가 뭐 쌀을 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풍습이 언제까지 남아있냐면 이 풍습이 이것도 90년대입니다. 90년대 사진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부루단지를 모시고 있는 곳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단지 앞에요? 단지 앞에 청수 같은데요. 예. 정한수. 예. 정한수를 떠놓고, 예. 이런, 뭐, 부루단지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앞에다, 뭐, 지금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 이제 조공. 우리가 이제 조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에는 어떻게 씁니까? 조공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 조공은 팬들이 아이돌 스타에게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공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조공의 어원이 어디냐면 조선에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선인데요. 여기 그래서 지금 조정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 조회를 한다. 그리고 내조를 한다. 그리고 조공이라는 말들이 전부 이 조선 그 단군 조선시의 그 문화에서 이런 언어들이 나왔다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단군릉이 있고 이것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단군릉이